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논평의 시사경제 박만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뭐 잘 지내셨나요? 예. 요새 날씨가 이제 요번 주말서부터 이제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는데요. 하여튼, 추위 조심하시고, 또 동파 설비 깨질 거 한번 둘러보시고, 예, 여유 좀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요번 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간 시황을 보면은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제 이게 산타 랠리가 이제 지속돼서 한국은 이제 오히려 중소형 소부장이 같이 상승하는 형국에서 양대 지수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급과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지표를 한번 둘러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항원 단백질 제조업 방식인 이제 이 단백질 제조업 방식 백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한번 보니까 부작용이 mRNA 백신보다는 60배 내외, 사망률은 2.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나라 SK바이오사스가 개발하는 이 단백질 제조업 방식하고 노바백스 이쪽이 이제 부스터샷으로 다시 맞는 이제 3차가 아니라 4차 접종으로는 채택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강력하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슬슬 질병본부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난 이게 그래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유망주 뭐 어디야 저기 요새 뭐 AI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뭐 다시 반도체 중소형주나 메타버스나 NFT 게임주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네이버나 카카오 이 플랫폼주로 다시 이쪽도 메타버스에 연계된 거니까 뭐 그쪽으로 다시 시총 상위 키 맞추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요건 하여튼 저는 지수보다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몇 개 잘 나가는 거 그냥 종목을 찍는 게, 종목 찍어서 가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형국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시고, 저는 저번 주가 틀렸습니다. 저 3,050을 깰 줄 알았는데 못 깼어요. 그래서 코스닥만 천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만 맞추고, 이번에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3,050을 못 깨서 저는 사과 방송을 하고, 또 다음 주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는 이번에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번에는 이제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그래도 2주 전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겠냐, 약간 이제 물량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게 들어오는 게. 그래서 3050을 깨고 코스피는 3050을 깨는 형국이 나오고, 코스닥은 깨지는 못하고 지금 최고치 1040선 부근에서 여기 근접하면서 놀지 않겠냐, 그런 도전하는 형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날에 노바백스 긴급 사용 승인 권고 결정. 유럽은 EMA가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 제조업 기술로 단백질 항원을 이제 조합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내에 주입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게 보면은 독감이나 비형간염, 자궁경부암은 요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부 사람들이 안정성이 높다 해가지고 이걸 기다려서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성을 좀 나는 좀 의심이 된다 그러는 사람들은 요걸 맞아서 밥은 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6개월간 좀 가려면은 1월달에 요거 기다려서 맞는 것도 어떠나 이렇게 이제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걸 권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홍콩 방어법이 이후 홍콩 입법 선거가 주말에 치러졌는데, 이게 친정 의원 90명이 다 당선됐어요. 투표율은 역대 최저 30%. 30%는 친중파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됐고, 대만도 이제 4개 법안이 이제 안건이 이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게 민진당이 다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다 4건이 부결한 처리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24년 총통하고 국회의원 동시선거에 유리한 교도부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최잉원 총통이 아주 이제 힘을 받게 됐는데요. 이게 결국은 대만은 독립 쪽에도 무게를 싣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요일에 넘어가서 한국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뭐 전자여권 관련주는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고, 풋지 분기 리뷰 적용, 그 다음에 CO2 포집 활용 기술 개발 예비 타당성 사업 본격 착수, 그 다음 바이오 오픈 플라자 개최, 그 다음에 신라젠의 정상 경영을 위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 기한, 비싼 라이브 거래 중개소 서비스 오픈,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또 영국 존슨 총리가 갑자기 보수당 텃밭에서 열린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어요. 이게 방역 규제를 다시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체 보수당에서도 지금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빨리 지금 전염되고 있는데, 지금 한간에는 영국이 10만 명이 넘었고 미국이 20만 명 넘었다는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델타 변이에서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제 종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미국 경제 제재로 금리 시스템 붕괴, 통화 가치가 지금 한 15% 정도 하라 그랬는데 올겨울 100만 명이 와서 직전.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풀지를 않았거든요. 그 동결 해제를 안 해가지고 지금 탈레반이 또 믿지를 못해가지고 서로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의 FDA 화이자 경구 치료제를 이제 사용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가지고 경구용 치료제는 다 허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BNC 안트라퀴놀은 왜 허가를 안 해주는지 참 나 그게 이제 궁금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하이닉스 인텔랜드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많은데 중국이 자기네 SSD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신제품 기술이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이걸 승인해줬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한에 있는 우한이래네. 어쨌든 인텔에 있는 그 공장을 이제 지금 우시로 이제 이전하는 걸로 이제 됐는데, 뭐 어쨌든 지금 수급이 4대1 수준이거든요. 이제 6천억 정도 들어왔었고 삼성전자는 2조 4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지 뭐 아니면 다른 중소형 반도체 빨리 순환매가 돌지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얘기가 나왔죠. 학렬내 아이템 게임은 규제를 하는 게 맞고 PT 게임은 규제가 불필요하다라는 모 후보가 발언해가지고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메이드가 다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SM의 원전을 그린 텍소미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탈원전도 아니고 이제 이걸 감원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감원전 얘기가 요새 또 나와가지고 한번 원전 관련주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중단을 했어요. 푸틴이 일단은 야말 유럽 가스관을 중단했고 에너지 사태가 지금 혼란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천연가스 선물이 7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만. 네, 그리고 지금 이쪽 원전 쪽으로는 이제 10배 정도 ETF 패시브 자금, 반항성 자금이 이제 지금 옮겨갔다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탈원전 기조고 나머지 나라가 탈원전 기조가 아닌 감원전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감노선 운항 재개, 유럽 탄소 배출 이제 전국에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향후 지금 2050년까지 1.5도를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빨라져서 2035년 내에도 1.5도 상승한다는 분포도 얘기가 또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게 온실가스나 이 CO2 문제로 아주 기후변화가 이제 변화무쌍해질 거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농수산물 관련주나 스마트팜이 내년에 한번 움직일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장기로 봤을 때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쟁 기운이 있어요. 지금 그쪽이 지금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푸틴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우크라이나 유럽 가입 반대고 거기 미사일 기지 설치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것만 해준다면 푸틴은 물러서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니콜라가 이탈리아 이베스코하고 합작을 해서 전기트럭 30대를 출고했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1년 6개월 전에 이제 저 해가지고 이제 기술력도 없는 놈이 GM하고 뭐 합작을 해서 뭐 수소 연료제 트럭을 만든다 해가지고 다 헛소문이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고 밀턴이라는 그 일대 주주는 쫓겨나고 지금 새로 들어온 이 CEO가 이비스코 이 분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독일에다가 이제 공장을 합작을 지어서 지금 이제 전기 트럭을 출고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올랐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니콜라는 아직은 상장 폐지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얘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몇 달러였죠? 최근 올라서 한 10달러는 회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백신 지원한 거 요거 최근에 100만 분인가 200만 분 폐기했다는 소리가 뭐냐면 유럽이 진한 걸 준 거예요.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거하고 중국 거 이제 저거 물백신인 거 그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폐기했답니다. 그래서 요새 좀 움직이는 게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주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1월 3일부터 QR 스캔 할 때 경보음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어차피 그 큰 식당이나 카페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옆에 경고음을 듣고 체크를 하는데 대부분은 옆에 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2m가 넘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그냥 갖다 대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실제로는 안 하고 왜냐면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게 여기 뭐야 아줌마나 그 사장님까지는 들리지 않아서 한 3초간 이렇게 멈춰있는 척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더라고요. 저 구석에서.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체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찍어야 되지만은 굳이 조그만 식당에 체크하지 않는 옆에 없으면은 그냥 이게 패스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뭐 어쨌든 그렇고 뭐 지금 보면은 이제 금년로 넘어가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이클럽 코엑스에서 전시장에서 NFT 옥션 주최 건이 하나 있고 넷플릭스 고해바다 개봉하고 베트남도 전기차 기업이 하나 있는데 빈페스트라고 있어요. 이게 얘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전기차 뭐 출고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첫 전기차 100대 이상을 물량 출고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니콜라 미국의 니콜라고 베트남 빈페스트도 이제 전기차를 해서 이제 무한경제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중국도 만들고 이제 베트남도 만들고 뭐 이제 한 제가 볼 때는 한 동박하고 이 양극재, 음극재는 3년간은 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흑자 전환을 하지만 이제 양극재, 음극재나 이런 첨가제만큼 폭발 성장까지는 안 되고 저는 PER 한 향후 50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는 소재하고 똑같이 배터리도 100으로 보고 있지만은 저는 1, 2년 안에는 PER 한 50으로 배터리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왜?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개나 소나 만드니까 희소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음극재, 양극재나 이런 이쪽 관련 소재주는 향후 3년간은 저는 PER 100에서 150까지는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경쟁 성장률이 이제 한국은 이제 4%, 유럽도 4%, 미국이 3.5%, 6%, 일본이 마이너스 1.5% 확실시 됩니다. 이게. 거의 확실시 됐고 한국 같은 2011년 이후 제조업이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이제 3년 전에 2018년 이후 수출은 6,500억 달러가 거의 유력해요. 달성이. 그 다음 신흥국 금리 인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저 금리 인상 많이 올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3% 올렸고 체코가 2%대 올렸고 멕시코가 1.5%대 올렸어요. 지금 한국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제 규모상이나 지금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한국이 내년에 1분기에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올려도 상관없다고 봐요. 2번 올려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2번까지는. 뭐 하반기까지 해서 2번 올리든지 하반기까지 해서 3번까지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저는 뭐 주가에 영향이 있다고 보지도 않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저 신흥국, 저 후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좀 낮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번 찾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통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올려야 되구나.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3월에 이제 올린다는 얘기를 해서 5월에 올리면 한국은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려서 1%에서 1.25%까지도 한번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이제 비하인드 총평으로 가서 저번에 항공모함을 한번 삭감 조치를 해서
한번 그냥 민주당하고 여기 국민의힘이 한번 속을 뒤집어 놨는데 저번에 국무회의 통과돼서 다행히도 국방 예산에 반영이 됐답니다. 이게 국방비가 많이 쓰는 게 안 좋다 좋다 하는데 이게 예산 안에서 많이 쓰면 문제가 되지만은 예산 바깥에서 돈을 수급을 해서 맞춰서 쓰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과학기술하고 산업발전, 기업발전, 연구인력 유지, 기술 반출 예방도 되고 방산 수출도 늘리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사실 미국은 로키드 마틴사 하나만 250조, 6개사 다 합치면은 삼성전자 쟤네 한 2개는 돼요. 쟤네 미쳤다고 그거 왜 투자하겠습니까? 국방이 꼭 국력이 아니라 국방이 곧 산업이에요. 이 경쟁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의 초도 기본 나는 예상이다. 이 초도국으로 가려면 선진국이 이 국방 쪽으로 예산 3%를 안 넘겨도 경제 발전에 저는 역효과가 일부 있지만 다른 데서 돈을 수급해서 뭐 부유세를 걷든지 뭐 해서 국방 부유세 아니 애국심으로 걷는 거지 뭐 그걸 뭐 강제로 걷을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구려의 선거 정신이 있다는 그 가정하에 정말 돈 쓸 데가 없다. 그러면 이런 데다 쓸데없는 데 기부하지 말고 이런 국방 부유세도 기부해서 우리나라 나중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국방 방산 수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이것도 수출하면 삼성전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 맨날 기업에서 삼성전자 생각하지 말고 방산 수출해서 기업도 이스라엘도 무기 제조회사가 4개나 돼요.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게 걔네가 지금 수출을 거기 뭐야 우리 GDP에 포함 안 시켜서 그렇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뭐 걔네도 1조 5천억 달러는 될 거예요. 그걸 빼서 그러는 거지 걔네들 마음대로 대국이에요. 그 600만 밖에 안 되지만 다 방산 수출 대국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코딱지만 맨날 안 나오죠? 응? 4개나 됩니다. 4개나. 그 4개 합치면 걔도 삼성전자 하나 돼요. 이스라엘도 하나 갖고 있는 거로 셈 치면 됩니다. 맨날 뉴스에서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미국의 제조기업, 제조회사만 6개를 보지 말고 이스라엘도 4개나 된다는 거. 그 4개 합치면 삼성전자 하나 정도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거. 걔네들이 미쳤다고 방산 국방비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다 그게 산업기술로 다 다시 기업으로 다시 재투자돼서 강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그거. 자꾸 뭐 국방비 많이 쓰면 뭐 경제 후퇴한다는 거기에 너무 이게 빠져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예산 안에서 쓰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한번 머리를 맞대서 우리도 저렇게 방산기업 대국으로 가는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많이 쓰는 나라가 많이 또 되돌아와요. 소비 진작이나 다른 걸로. 그런 기술 쪽으로 또 가면은 또 향후 경제대국 혹시 압니까? 더 빨리 갈지. 전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번 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향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기저질환이 있다. 나는 좀 심근염이 좀 위험이 있다. 나는 좀 약간 좀 소극적이다. 소심해서 나는 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노바백스나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항원 단백질 제조 방식을 맞는 게 어떠냐.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그래도 또 난 더 위험하다. 나는 뭐 지병이 있다. 뭐 이러신 분들은 맞으시면 안 되시고 뭐 맞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저는 거기까지는 권고를 안 해드리고 뭐 어쨌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내년 3, 4월에 한번 크게 한번 기회가 올 거라 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상방으로 이제 틀 수 있는 기회가 오시니까 그때까지 잘 종목 고르셔가지고 한번 포토 조절 좀 하시길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